일장 접힌 몸, 남겨진 토. 조선 중기. 한양에서 멀지 않은 산자락, 사람의 발길이 끊긴 능선 아래에 무덤 하나가 있었다. 봉부는 크지 않았고 화려한 성물도 없었다. 다만 흙은 단단히 다져져 있었고 그 앞에는 사람이 오래 머물렀음을 보여주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발자국이 달아 있었고 풀은 일정한 선에서만 자라지 않았다. 무덤 옆에는 집이라 부를 수 없는 작은 시설이 하나 있었다.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움막도 아니었고 비를 피하기 위한 초막도 아니었다. 땅을 파고 돌을 쌓아 만든 협소한 공간이었다. 안으로 들어가면 허리를 제대로 펼 수 없었고 다리를 뻗는 일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사람 하나가 몸을 접고 앉아 숨만 쉴 수 있는 정도의 크기. 그곳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를 가두는 자리였다. 그 안에서 정한백은 3년을 보냈다. 사람들은 그를 그냥 한백이라 불렀다. 성을 부르는 이는 없었고 그 역시 굳이 밝히지 않았다. 이름에 담긴 뜻을 아는 이는 아버지 하나뿐이었고 이제는 그마저 무덤 아래에 누워 있었다. 한백은 새벽이면 좁은 공간에서 기어나와 무덤 앞에 앉았다. 곡을 할 때도 있었고 말없이 시간을 보내는 날도 많았다. 울음은 이미 오래전에 마른 상태였다. 3년상은 애도의 형식을 빌린 시간이었으나 그에게 그것은 세상과 스스로를 끊어내는 과정에 가까웠다. 아버지는 무인이었다. 관직을 지낸 적도 없고 이름을 드러낸 적도 없었다. 그러나 한백은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평범한 사냥꾼이나 떠돌이 무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 위에서의 균형, 활시위를 당길 때의 호흡, 사냥감이 도망치기 전의 거리 계산. 그것들은 가르침이라기보다 함께 살아내며 몸에 배인 감각이었다. 밤이 되면 아버지는 검을 꺼내지 않고 글을 펼쳤다. 한자를 읽게 했고 뜻을 묻지 않았다. 대신 글을 외우게 했다. 무공은 사라진다. 하지만 기록은 남는다. 그 말의 뜻을 한백은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이해했다. 유언은 길지 않았다. 새로 배우지 마라. 내가 남긴 것을 정리해라. 아버지가 남긴 것은 3가지였다. 첫째는 불가에서 전해 내려온 내공 비급. 얇은 책이었으나 그 안에는 힘을 끌어올리는 법이 거의 적혀 있지 않았다. 대신 가라앉히는 법, 버티는 법, 흔들리지 않는 법이 반복되어 있었다. 기를 단전에 몰지 말 것, 숨을 짧게 쓰지 말 것,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 기는 스스로 길을 찾는다는 문장들이 이어졌다. 이 내공은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살아있기 위한 공력이었다. 둘째는 수박. 그러나 한백이 배운 것은 일반적으로 전해지는 수박과 달랐다. 아버지는 사냥과 실전을 거치며 동작을 다시 정리했다. 주먹을 멀리 뻗지 말 것, 몸을 크게 열지 말 것, 넘어질 각도를 먼저 계산할 것, 검을 뽑지 못하는 거리, 골목과 선실, 창고 같은 공간에서 살아남기 위한 권법이었다. 문제는 수련이었다. 이 좁은 공간에서는 몸을 펼 수 없었고 외공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한백은 수박을 암기했다. 동작을 글자로 외우고 머릿속에서만 반복했다. 체중이 어디에 실리는지, 발이 어느 각도로 틀어지는지, 넘어질 때 어느 쪽으로 쓰러져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몸을 쓰지 못하니 생각은 오히려 더 집요해졌다. 셋째가 가장 무거웠다. 낡은 도법서 한 권. 겉표지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으나 첫 장을 넘기자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척춘경. 고려 말 무신으로 이름이 전해지나 정사에는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인물. 장군으로 불린 적도 전공을 크게 세운 기록도 없었다. 그러나 무인들 사이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 전장에 있던 자, 끝까지 살아 돌아온 자. 도법서에는 무공 설명이 없었다. 화려한 서문도 스승의 가르침도 없었다. 칠춘경의 기록은 메모에 가까웠다. 칼날의 각도, 발의 위치, 배워야 할 거리만이 적혀 있었고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다. 실패하면 죽는 자리에서 설명은 사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도법은 가르칠 수 없었고 전해질 수도 없었다. 기록은 사라졌고 도법 역시 함께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 비급이 아버지의 손에 있었다. 아버지가 그것을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백은 알았다. 이 기록은 전해지기 위해 남겨진 것이 아니라 사라지기 전에 잠시 맡겨진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아버지는 이 도법을 한 번도 남에게 보이지 않았고 한백에게도 직접 가르치지 않았다. 다만 읽게 했고 외우게 했을 뿐이다. 3년 동안 한백은 그 좁은 공간에서 몸을 접은 채 비급을 암기했다. 내공은 공간이 허락했다. 움직이지 못하니 길을 몰거나 흐트릴 수 없었고 오히려 호흡은 더 깊어졌다. 단전은 조용히 차올랐고
기는 전신을 고르게 돌았다. 외공은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외공은 모두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졌다. 수박의 동작, 도법의 배기, 발의 이동. 그는 실제로 배워본 적이 없었다. 대신 실패했을 때의 결과를 함께 상상했다. 잘못된 각도, 늦은 판단, 그로 인한 죽음까지. 탈상 날이 다가왔을 때 그는 그 공간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나왔다. 허리를 펴는데 시간이 걸렸고 다리를 뻗자 근육이 떨렸다. 그러나 쓰러지지는 않았다. 몸은 접혀 있었으나 중심은 무너지지 않았다. 며칠 뒤 한백은 한양으로 향했다. 길 위에서 그는 말을 몰았다기보다 말과 함께 움직였다. 3년 동안 접혀 지낸 몸이었지만 말 위에 오르는 순간만큼은 어색함이 없었다. 그것은 수련의 결과라기보다 기억에 가까웠다. 어릴 적 아버지는 늘 그를 말에 태웠다. 고삐를 쥐는 법보다 먼저 말의 숨과 박자를 느끼게 했다. 말이 달릴 때 숨을 멈추지 말 것, 중심은 허리 아래에 둘 것. 그 말들은 설명이 아니라 반복이었다. 한양에 도착했을 때 무과 시험장은 이미 소란스러웠다. 응시자들은 저마다 무기를 점검했고 어떤 이는 창을 휘두르며 몸을 풀고 있었다. 한백은 그들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았다. 말 위에서는 자신이 있었지만 내려와 창이나 칼을 들면 이야기가 달라졌다. 그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무과의 첫 시험은 기마였다. 말 위에 올라달리며 창을 던지는 항목이 있었다. 한백은 그 자리에서 잠시 멈췄다. 창을 잡는 손이 익숙하지 않았다. 던지는 각도도 타이밍도 배운 적이 없었다. 그는 정직하게 창을 던졌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관역을 크게 빗나갔고 감독관은 별다른 표정 없이 기록만 남겼다. 다음은 기마 활쏘기였다. 활을 쥐는 순간 한백의 호흡이 달라졌다. 말 위에서 활을 쏘는 것은 그에게 시험이 아니었다. 사냥이었다. 달리는 말의 흔들림, 바람의 방향, 관역까지의 거리. 그는 고삐를 억지로 잡지 않았고 말의 박자에 몸을 맡겼다. 시위를 당길 때 숨은 길어졌고 손끝의 떨림은 사라졌다. 화살은 연달아 관역을 맞췄다. 중심을 꿰뚫지는 못했으나 빗나가지도 않았다. 이 항목에서 감독관 몇이 고개를 들었다. 기마 시험이 끝난 뒤 내려서 치르는 무기 시험이 이어졌다. 창과 칼. 한백은 이 부분에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다. 창을 들고 서 있었으나 동작은 크지 않았고 칼을 쥐었을 때는 배운 흔적이 분명했다. 화려함도 기교도 없었다. 다만 그는 끝까지 중심을 잃지 않았다. 넘어지지 않았고 숨이 가쁘지 않았다. 그뿐이었다. 마지막은 필답이었다. 한백은 그제야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아버지는 밤마다 글을 읽게 했다. 무공서가 아니라 기록과 문장들이었다. 뜻을 깊이 묻지는 않았으나 읽고 외우게 했다. 시험지에 적힌 문장은 낯설지 않았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뜻을 놓치지도 않았다. 그는 알고 있는 만큼만 적었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판정은 오래 걸렸다. 합격자 명단이 붙었을 때 한백의 이름은 중간쯤에 있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였다. 장원도 아니었고 하위도 아니었다. 기마창과 지상 무기에서 점수를 잃었고 활쏘기와 필답에서 그것을 메웠다.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감독관이 조용히 말했다. 말 위에서만큼은 몸이 흔들리지 않더군. 그 말이면 충분했다. 한백은 그날 밤 자신이 왜 붙었는지 알 것 같았다. 잘하는 것이 분명했고 못하는 것도 분명했다. 그러나 시험장은 완벽한 무인을 뽑는 자리가 아니었다. 쓸 수 있는 사람을 고르는 자리였다. 며칠 뒤 그는 조용히 불려갔다. 내려진 것은 상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암행어사의 증표. 한백은 그것을 소매 속에 넣었다. 활을 잘 쏘는 무인, 글을 조금 아는 자, 말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몸.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자들이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무공이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이었음을.